6번의 유산이라는 고통에도 젊은 상사는 그녀를 광적으로 숭배했다. 26살 된 여성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 성공한 사업가가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한 여성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번 돈을 모조리 아내에게 주었던 남성이었지만 결국 설 연휴에 유채꽃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후회의 눈물과 한 특별한 인물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이 위 남성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을 왜 비난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족에게 비극을 초래한 삼각관계의 이야기를 뒤엉킨 플롯 트위스트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는 중국 스촨성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1월 16일 설 연휴를 앞둔 분위기 속에서 산타이 현은 전보다 더욱 활기차고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쇼핑하고 집을 청소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차량의 소리로 다가오는 봄의 생동감이 물씬 풍겨났습니다. 오후가 되어 사람들이 명절 준비로 바쁜 가운데 약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얼굴은 아름답지만 불안한 표정을 지닌 여성이 산타이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여성은 긴급한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1월 15일 저녁에 일을 하러 집을 나섰으나 이후로는 소식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불상사가 생긴 것 같아 걱정된 나머지 경찰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왕징으로 산타이 현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마오창이었습니다. 1월 15일 저녁 마오창은 아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어디론가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왕징은 알겠어와 여전히 그곳에 있어라는 몇 마디를 들었을 뿐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투에서 상대방이 마오창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마오창은 농담으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다며 밤이지만 명절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한 번 더 운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편안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며 왕징은 이번 여행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손님이 남편의 지인인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밤새 마오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왕징은 남편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왕징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빨리 재회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왕징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경찰은 마오창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조사팀을 조직하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마오창의 차량은 실종된 지 이틀 만인 1월 18일에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산타이 현내 산양 고속도로 근처의 외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이 발견되었지만 마오창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접근해 차량 내부를 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 뒷좌석에 큰 핏자국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핏자국은 마오창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오창이 심각한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또한 차량의 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지문이 채취되었습니다. 이는 외부인이 차량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차량 발견 소식은 곧바로 왕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남편의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징은 남편이 사고를 당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병원에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절망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곳에서 폭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왕징은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모여 명절을 즐기고 있는 동안 그녀는 오직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옌팅구의 경찰은 산타이 구의 동료들에게 사냥 고속도로 근처 량어진 윤타이 마을의 유채꽃밭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해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요란한 폭죽 소리가 들려오는 작은 마을에 경찰차, 구급차, 장례차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가 실종된 택시기사 마오창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습니다. 왕징은 경찰로부터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남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징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시도하며 남편 마오창인지 확인하기 위해 울타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검시 중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현장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을 보여주자 왕징은 곧바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옷이 바로 그녀가 남편을 위해 산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의학 검사 후 경찰은 유채꽃밭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이 월 15일 저녁에 실종된 택시기사 마오창임을 확인했습니다. 부검 결과 마오창은 목 졸려 살해된 후 유채꽃밭에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그의 죽음이 단순 사고나 우발적인 강도 사건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초기 가설로는 마오창이 강도 목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그의 차량이 그대로 남아있어 범인의 목적이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게다가 마오창은 집을 나서기 전 많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원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와 부상을 토대로 적어도 2명이 이번 살인사건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오창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 그를 살해할 만큼 강한 원한을 품은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며 마오창이 실종되기 전 받은 전화통화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원한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후 모든 수사는 마오창이 실종되기 전 받은 전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마오창에게 전화를 건 번호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일회용 번호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이 전화를 건 인물이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3개의 독립적인 조사팀을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마오창과 왕징 부부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신문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마오창의 비정기적인 택시 운전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마지막 팀은 스촨성 청두시에 있는 잔량 침구 공장으로 급히 출발하여 마오창과 그의 아내가 장기간 근무했던 그곳을 조사했습니다. 한 이웃이 왕징과 마오창이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들 부부에게는 아쉬운 점이었지만 마오창은 아내에게 아이 문제에 대해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언제나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마오창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습니다. 2011년에 모은 돈으로 차량을 구매해 불법 렌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지역 택시 운전도 병행했지만 정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상당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 부부가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경제적으로 걱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왕징과 마오창의 관계가 매우 좋았으며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갈등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웃들도 그들이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거의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점이 아쉬운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팀도 마오창이 손님을 두고 다른 기사들과 갈등을 빚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청두시 스촨성의 잔량 공장에 모든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잔량 공장은 작은 마을에 위치한 소규모 공장으로 직원 수는 20명이 조금 넘는 정도로 대부분이 계약을 통한 하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오창과 왕징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들과 친분이 있거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마오창은 성격이 급했지만 성실하고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누구와도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장 소유주와 직원들을 신문한 후에도 경찰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수사가 점차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서 마오창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경찰이 초기에 추정한 것처럼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져 결론을 내지 못할 것 같던 그 순간 한 여성 직원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직원은 잔량 침구 공장에서 함께 일할 당시 왕징과 마오창 부부가 자녀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징은 겨우 26살이었지만 청두에서 일하던 시절 여러 번 임신 중절과 유산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징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어머니가 될 기회마저 사라졌습니다. 왕징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마오창 때문이었습니다. 마오창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으로 가문을 잇기 위해 아들을 원한다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징이 처음 임신했을 때 태아의 성별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마오창은 왕징에게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그는 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왕징은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의 강요를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낙태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임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이번에도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오창은 또다시 왕징에게 낙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왕징은 청두에서 계속 일하면서 몇 차례 임신을 했지만 유산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연속적인 유산으로 인해 왕징은 완전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마오창은 아내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징에게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준 마오창은 매번 낙태 이후에도 아내의 건강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징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거나 자기 관리를 하도록 배려하지 않은 채 공장에서 계속 일하게 강요했습니다. 업무의 압박과 결혼 생활의 갈등 때문에 왕징과 마오창은 직장에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왕징과 함께 일하던 몇몇 여성 동료뿐이었으며 그들 또한 왕징의 가정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두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야 왕징과 마오창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마오창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왕징은 남편에게 당한 고통과 원한 때문에 마오창을 살해했을까요? 그러나 이후 이웃들의 증언은 경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마오창과 왕징 부부의 관계는 외부 사람들에게 여전히 좋게 보였다고 합니다. 왕징은 남편이 실종된 후 슬퍼하는 모습이었고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집에 방문한 낯선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왕징의 슬픔과 걱정이 진실하고 진심 어린 태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거짓을 연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로 인해 경찰은 왕징을 용의자 명단에서 신속히 제외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진전이 없던 2012년 2월 3일 산타이 경찰서는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양린희라는 중년 남성이 청두의 한 호텔에서 뛰어내려 즉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양린은 마오창과 왕징 부부와 함께 청두의 침구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경찰은 양린의 죽음과 마오창의 죽음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NA 비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린의 DNA가 마오창의 차량 핸들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DNA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양린이 마오창의 살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양린이 투신하기 전에 남긴 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자신의 삶이 긴장되고 지루하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애매한 내용은 양린이 왜 마오창을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같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마오창과 양린은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왜 양린이 마오창을 살해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미스터리하게 투신 자살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순과 미스터리 속에서 경찰은 양린의 사회적 관계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양린의 사촌인 란 알러라는 이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마오창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양린과 란 알러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점은 사건 당일 란 알러가 마오창의 시신이 발견된 지역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2012년 2월 10일에 경찰은 란 알러를 체포하여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수사의 압박 속에서 란 알러는 모든 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란 알러는 자신과 양린이 마오창을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유채꽃밭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러한 자백으로 사건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고 마오창의 죽음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음모와 실제 동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乱案ではマオチアンという名前の男性を全く知らなかったこと、名前すらヤンリンを通じて初めて聞いたものであると認めました。 실제로는 양린이 그를 마오창 살해 계획에 끌어들인 장본인이었습니다. 란 알러에 따르면 양린은 일이 끝나면 큰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오창이 살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린은 극심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뛰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양린은 왜 마오창을 죽이려 했을까요? 란 알러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으나 한 인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루지 아량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루지 아량은 청두에서 침구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자 마오창과 왕증이 일했던 공장의 주인이며 이 사건의 배후 조종자였습니다. 란 알러는 자신과 양린 모두 루지 아량이 마오창을 살해하라고 한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루지 아량은 양린과 란 알러에게 마오창을 죽이면 20만 위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거액 때문에 두 사람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루지 아량의 지시에 따라 양린은 마오창을 추적하고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지 아량은 사건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경찰의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라고 양린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루지 아량의 통제에서 벗어나 양린과 란 알러가 마오창을 목졸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양린은 피해자의 차량에 여러 증거를 남겨 사건이 경찰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마오창이 사망한 후 루지 아량이 약속한 20만 위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루지 아량은 양린과 란 알러가 지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아 경찰이 개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압박 속에서 양린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결국 건물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살인사건 배후의 주모자가 드러나자 루지 아량의 공장 직원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53세인 루지 아량은 저장성 동양 출신으로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지 아량이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주모자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후 루지 아량은 마침내 마오창을 살해하도록 한 실제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왕징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마오창과 왕징 사이의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청도에서 일할 당시 왕징은 6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고 휴식이 필요했지만 왕징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공장의 사장으로서 지켜본 루지 아량은 그녀를 남편 마오창이 다루는 방식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외부인으로서도 한 남성과 사장으로서 루지 아량은 왕징의 상황을 안타까워했고
마오창에 대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루지 아량은 마오창이 너무나 무심하고 아내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루지 아량은 왕징에게 점점 더 관심을 기울였고 사장이라는 명목하에 그녀에게 호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징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루지 아량은 그녀에게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아내는 고향에 살고 있어 루지 아량은 외로움에 쉽게 빠져들었고 불륜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루지 아량은 왕징에게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징은 여전히 남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녀 문제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 때문에 가정 생활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장의 관심 속에서 왕징은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루지 아량의 감정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애인이 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2009년에 이르러 두 사람의 관계는 사장과 직원의 경계를 넘었고 그들은 자주 호텔에서 비밀리에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왕징과 마오창의 관계는 자녀 문제 외에는 큰 갈등이 없었기에 외부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화목한 부부로 보였고 누구도 그들의 결혼 생활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2009년 여름, 루지 아량의 아내가 동양에서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루지 아량에게 왕징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강렬한 감정은 그가 왕징에게 청혼하도록 만들었고 그녀에게 마오창을 떠나 자신과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왕징은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으며 루지 아량이 큰 돈을 제안했음에도 그녀는 마오창과의 결혼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왕징은 남편과 함께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징은 청도를 떠남으로써 사장과의 불륜이 영원히 묻히고 아무도 이를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돌아감으로써 모든 것이 잊혀질 것이라 여겼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징은 루지 아량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집착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말 루지 아량은 마오창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과거 공장에서 일했던 운전사 양린을 고용해 그를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루지 아량은 양린에게 임무를 완수하면 20만 위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양린은 이 계획에 란 알러를 끌어들여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범죄도 영원히 어둠 속에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사건은 곧 발각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며 예상치 못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왕징은 루지 아량이 바로 마오창의 죽음 뒤에 있는 주모자임을 알게 되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징은 자신이 기대했던 평온한 마무리가 결국 남편의 죽음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시에 사건은 온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왕징은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동료들은 그녀의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수군거리며 조롱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인 왕씨는 왕징이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그녀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결국 범행을 저지른 루지 아량과 란알러는 감옥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끔찍한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징에게는 평생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되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